AI 교육혁명, AI로 인공지능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좀 더 좋게 바꿔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지금 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AI 튜터로 주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AI 튜터라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 회차에서 다뤘는데요. 인공지능한테 바로 문제를 풀어달라거나 이렇게 뭔가 해결을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인공지능은 적절한 설명과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 사람이 답을 해가면서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AI를 튜터로서 좋은 과외 선생님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줄 수가 있죠. 지난번에 줬던 게 이거죠. 너는 최고의 AI 튜터야. 학습 목표를 물어보고 학생이 답해주면 학습 목표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설명과 질문을 적절히 섞어가며 학생을 코칭해줘. 학습 목표는 이제 뭐 시작할 때 한번 물어봐. 그쵸? 그 다음에 방법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한번 그때 다 설명을 했으니 2회차 때 한번 지금은 보시도록 하죠. 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설명은 가능하나 짧게, 질문은 한 번에 한 개만 구체적으로. 그래야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했죠? 설명이 길면은 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계단을 작고 낮게 만들어 줘야 돼요. 목표가 여기가 있는데 계단이 너무 크면은 한 번에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작은 계단을 한 20개 놔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마치 게임하는 듯이 게임에 스테이지 하나 올라가듯이 하나씩 곱하면서 올라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공지능이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이 아이는 선생님인데 짜증을 내거나 질리거나 귀찮아하는 게 없어요. 매우 성실하게 계속 답변을 해주고 한 3번 해주고 끝낼 수 있는 것도 10번으로 잘게 쪼개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질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진짜 교육혁명이라고 할 만큼 일이에요.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아이가 자신의 일기, 자기가 어떤 거 좋아하고 자신이 삶이 어떤지, 하루 일과가 어떤지를 얘기해주면은 그 아이가 하루에 겪은 경험에 맞춰서 국어, 영어, 수학의 컨텐츠를 맞춰줍니다. 이게 뭐죠? 실은 많은 교육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아이들의 경험과 연결해서 추상적인 사고, 새로운 개념들을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실은 모든 교육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꿈이에요.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교실에 막 10명, 20명, 30명이 있는데 그 한 명 한 명을 맞춰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과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규화된 과정으로. 근데 인공지능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 한 명의 개성, 성격, 경험에 맞추어서 학습과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혁명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엊그제죠. O3가 나왔는데 걔의 그 지적인 수준은 거의 박사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한 전공이 한 분야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박사인 수준이 갖고 있는 사람이 1대1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준다. 와,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루에 3만 원이면, 한 달에 3만 원이면은 그런 가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경제적인 격차,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의 그 차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함께. 서원이 좀 길었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답을 바로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 그쵸?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이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용과 주제를 이 프롬프트죠.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카피해서 챗 프롬프트에다가 넣는 거죠.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넣어주고 다시 닫아준 다음에 우리가 학습할 목표는 바로 이번에는 요겁니다.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올리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학습해 보는 겁니다. 자, 얘를 카피한 다음에 아까 넣어놨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놓고 시작하면은 시작을 합니다.
안녕, 나는 너의 AI 튜터야. 우선 오늘 우리가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정해야 해. 내가 배우고 싶은 학습 목표를 알려줘. 그쵸.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는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올리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주제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호, 흥미로운 주제인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이야기는 요즘 핫한 경제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잖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너의 배경 지식을 살짝 엿봐도 될까? 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그쵸? 혹시 관세가 뭔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 관세. 관세라. 관세는 세금이지. 라고 간단하게 답을 주겠습니다. 오, 역시 관세가 세금이라는 건 아주 잘 알고 있네. 그렇다면 세금은 왜 부과하는 걸까? 세금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너가 생각하는 대로 편하게 말해줘. 세금,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지 라고 제가 아는 한에서 답을 주겠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오, 너 정말 똑똑하구나. 맞아.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중요한 수단이지. 그럼 이제 관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관세는 어떤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일까? 관세는 해외에서 물건 살 때 주는 것 같던데 라고 살짝 모른 척 했더니 빙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맞아. 관세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이야.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관세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해줘. 내 생각은 어때? 세금이 많이 붙으니 가격이 올라가겠지? 라고 답을 하면 오, 정답 100. 네, 칭찬이 아주 잘해줍니다. 칭찬을. 미국이 중국 수입에 관세를 올리면 그 가격 강물이 올라가. 이제 거의 다 왔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평소에 물건 살 때를 한번 떠올려봐. 물건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그걸 전보다 더 많이 살까 아니면 덜 살까? 덜 사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덜 사지 라고 주면 정답. 물건 가격이 오르면 보통 사람은 그걸 덜 사게 되지.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을 합쳐볼 시간이야.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면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제품을 덜 사게 돼.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 아주 리듬이 아주 just go force하네. 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이야. 이런 상황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힌트는 미국,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좀 또 생각을 해야겠네요. 중국 제품이 안 팔리면 우리나라 제품을 더 사게 되지 않을까? 사게 될 것 같은데? 물음표. 그럼 중국은 좀 못 살게 되고 다른 나라는 좋겠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랬더니 오, 날카로운데 내 말이 거의 정답에 가까워. 미국이 중국 제품을 덜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미국 입장에선 다른 나라들. 자, 1번 중국 입장에서는 불행하지. 불행하지. 중국 기업들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자, 2번. 네, 불행인데 불해라고 썼네요. 미국 입장에서 어떨까? 미국은
세금을 많이 받으니 좋은데 중국에서 사오는 부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겠네. 자, 3번.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떤 영향일까? 다른 나라는 좀 자기 나라의 물건이 더 많이 팔리니까 라고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야, 너 경제 천재 아니야? 네, 제가 좀 천재입니다. 내 생각을 정리해보니 완벽한데, 중국의 입장.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 물건을 팔기 어려워지니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이모니콘도 너무 잘 넣죠. 애들이 아마 공부하는 게 게임처럼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많이 의존하던 기업은 더 큰 타격을 받겠지. 미국의 입장. 관세 수입이 늘어나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이나 제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 기업도 덩달아 가격을 올려야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도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야 하니 안 좋을 수도 있지. 다른 나라들의 입장. 중국 제품이 미국에서 덜 팔리면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 제품이 더 팔 기회가 생기겠지. 특히 중국과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나라는 더 신날 거야. 자, 어때? 이제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올리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했지? 고마워. 너 덕에, 내 덕에 좋은 학습 했어. 라고 예의를 갖춰서 써봤습니다.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더 궁금한 점이나 더 배우고 싶은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나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땡큐. 네, you're welcome. 네, 어때요? 네, 상당히 나름 중1 아이, 그 대상을 중1로 잡았거든요. 중1 나이 수준에 맞춰서 상당히 학습을 잘 시켜주죠. 예, 지금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조금 그 아이들의 교육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좀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들을 많이 보내기 어려운 가정들도요. 예, 이 간단한 프롬프트, 요 간단한 프롬프트 하나만 갖고도요. 예, 거의 모든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업을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 AI 스튜디오는 뭐라고요? 예, 공짜입니다. 지금까지 완전 공짜예요. 그럼 공짜로 거의 뭐 대학교 학부 수준, 1, 2학년 수준의 그 대학생한테 가해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것도 엄청 착하고 친절하고 아이에게 짜증내지 않는 그런 튜터에게서요. 그쵸? 예.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멋진 교육을 우리 자녀들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때가. 자, 우리 같이 힘을 잘 모아서요. 정말 대한민국의 그런 교육의 문제를 같이 잘 더 해결해보고 더 좋은 교육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많은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4회차에서는 같은 이 프롬프트로 주제 학습이 아니라 간단한 글을 써보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